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CME 금선물 마지막 시리즈 어떤 주제로 마무리하나요? 뭐 공급 관련돼서도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수요 관련돼서도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래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골드 상황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이제 뭐 거래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재밌었던 골드 거래 전략을 봤는데 네, 중국 MZ들 사이에서 핫한 게 골드 빈이라고 네. 이제 금을 콩알 단위로 쪼개서 1에서 3g짜리 작은 금 현물을 사모으는 거예요. 현물은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 현물보다는 이제 페이퍼 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세나 부가세 같은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마음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현물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물로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네. 요번에 뭐 골드가 좀 최고치를 갖다 경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한 3년 동안 한 4번에 걸쳐가지고 2100을 갖다가 뚫으려고 계속 트라이는 했었지만은, 그렇죠. 사실 뭐 안 올라가고 거기서 맨날 막혀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빠지고, 올라갔다 또 다시 빠지고,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 걸 갖다 계속 반복을 했었었는데, 드디어 돌파를 하고 2100을 돌파하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상 고점을 갖다가 이제 찍었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 트렌드를 보면은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컵앤핸들이라고 패턴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그 상승 전환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블 바텀이라든지 아니면 역 헤드앤숄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승 전환 패턴들인데, 그거 더불어 가지고 컵앤핸들이라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요번에 2100을 돌파를 하면서 나름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했지만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크리티컬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컵앤핸드 스트래티지 보면은 여기서 요 그 넥라인을 갖다가 통과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바이를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 210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 레벨에서는 조금씩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런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컵앤핸들이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다시 그 원래 저항선이었던 2100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넥라인을 돌파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지지가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제 지지를 못 받고 그냥 그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계속 그 패턴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를 지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거래량이 증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갔는데 계속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좀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 3가지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은 물론 신고가긴 하지만은 좀 더 올라간 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룸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라고 보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때까지 컵앤핸드 패턴의 타겟 값이라고 그러면은 요 밑으로 빠졌을 때, 요 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저점만큼, 요 폭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금에다가 대비를 하면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 27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금방 이렇게 2700이 온다는 보장이 아니고, 이 차트 자체가 이제 한 10년 이 조금 넘어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한 27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은, 2100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지가 받는 선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그 위에서는 조금씩 뭐
사모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틀린 게 과거에는 이제 가격의 고점을 트라이 할 때는 변동성도 확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이벤트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튄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튄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같이 상승했었었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가 안 되면 또 한 10% 이상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가격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뭐 변동성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례적인 사건 때문에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금이 그 자체로서의 그 가치를 갖다가 지금은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이벤트 없어지면은 그냥 팍 다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보면 금선물 매수 쪽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100 보다 조금 위 정도 레벨이라면은 좀 사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전제가 있죠. 보면은 그 2100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그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이제 지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뭐 2100 밑으로 해가지고 뭐 2090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스탑로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염두에 두시고, 이런 뭐 패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고 이 정도 레벨이면은 좀 사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뭐 그 위에서 조금씩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100 밑으로 뭐 2090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스탑로스를 걸어서 손실을 갖다가 좀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옵션 관련된 것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옵션 살려고 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뜻 손이 잘 안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러면은 보험료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금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이제 뭐 옵션 가격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2165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콜옵션 가격이 한 15불 정도 됩니다. 네, 15불 정도 되면은 뭐 15불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업사이드를 갖다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라고 봤자 이제 뭐 보험료라고 생각했는 옵션 프리미엄이니까 실질적인 다운사이드는 15불 정도로 막을 수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업사이드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선물 쪽 같이 그렇게 좀 액티브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 선물 옵션, 이거 콜옵션 매입해가지고 그냥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2165에 애더머니라고 하면은 15불 들이면 이제 2180 정도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운사이드 15불에 막을 수 있으면은 그 정도 이상부터 위로 가는 것도 뭐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스트랭글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역사적 고점이라 가지고 이게 좀 불안해 보면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가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빠지려고 마음 먹으면 또 황참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은 이 레벨에서 계속 유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은 금 스트랭글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랭글 매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옵션 매수에다가 플러스 이제 풋옵션을 같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도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고, 그다음 밑으로 빠질 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은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비용이 비용이 2배로 더블이고, 더블. 더블로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165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180짜리 콜옵션이 한 10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165를 애터머니로 쳤을 때 2150이라는 그런 풋옵션의 프리미엄도 한 1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20불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0불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든지 그 이상으로 빠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180 이상 플러스 이제 최소. 20불, 그러니까 2200불 이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2150 스트라이크보다 20 정도 미친 2130 이하로 빠져야지 사실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이기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지만은 역사적 고점에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또 예전처럼 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세 번째로 이제 금 스트랭글 매수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즘에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보면은 그렇고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뭐 거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뭐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번 자기한테 좀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뭔가 기술적에서 주요 저항선이 뚫렸다는 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투자 기회 타이밍이라는 말로도 저는 해석이 돼서 오늘 제시해주신 세 가지 방법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베스트와 CME를 통해서 거래를 한번 실천해 보셔도 옵션이 거래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소 이 세 가지 구조와 또 내 손익분기점, 수익이 어떤 방향에서 발생하는지만 잘 따져보시면 사실 그렇게 또 복잡하지만은 않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또 CME 금 특집을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상품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